안녕하세요. 오늘 할 얘기는 지난번 영상에서 분석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단계에서는 설계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전체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화 이런 게 핵심이었다면 설계 단계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구현해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산출물이 가장 많이 전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야 되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전체 프로젝트의 보통 설계 단계가 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설계가 개인적으로 잘 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뒤에 가서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계속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요 산출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금융사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관련된 그 산출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테이블 목록 정의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나 물리 ERD가 포함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알린 같은 프로그램을 써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타의 등록, 메타 시스템에 등록을 하죠. 그리고 데이터의 전환이 필요한 어떤 프로젝트다 하면 컬럼이나 테이블 매핑 정의서 같은 것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초기 적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초기 적재에 관련된 문서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관련되는 문서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현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화면이죠. 그래서 화면 정의서 또는 설계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화면 설계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화면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각 요소마다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동작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이제 산출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 정의서 또는 설계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치가 내부적으로 이제 돌아야 된다면 실제 배치 목록과 설계서, 배치 목록, 배치 설계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타 시스템적으로는 이제 시스템끼리 연결해야 되는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정의서라고 하는 것들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추가되는 어떤 업무들이 메뉴들이 어느 주제 영역에 포함되는지를 정의하는 그래서 주제 영역 정의서라고 하는 문서가 프로젝트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영역 정의서 또는 메뉴 구조도 이런 형태로 추가된 메뉴들을 어디에 위치시킬지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솔루션이나 하드웨어가 투입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 그 솔루션의 하드웨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통신 방식으로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아키텍처 정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여 변경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이렇게 주요 산출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산출물이 정의가 완료가 되면 실제 개발할 때 내가 어느 만큼 개발해야 될지 실제 개발 본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화면 몇 개, 각각 문서들이 이제 몇 개를 언제 기간 동안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제 분량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기간 대비 굉장히 양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처를 잘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계 단계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산출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 산출물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워킹 산출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고객과 프로젝트 팀 간에 서로 얘기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어. 또는 고객이 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 별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다르거나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식적이진 않으나 비공식 산출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통의 문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프로젝트는 굉장히 돈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바뀜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잘했는지 검증하는 검증 방안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검증 방안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맞출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치 프로그램을 별도로 짜서 뭐 검증을 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사람을 도입시켜서 추가 투입해서 할 건지, 뭐 다양하게 요청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하여튼 저는 이 공식 산출물은 당연한 것이고, 실제 이 비공식 산출물을 잘 만들어내는가가 사실 그 프로젝트 리더가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궁금한 걸 어떻게 잘 해소시켜 주는가, 이런 문서를 통해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 중에 문서 작성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공식 산출물에 대해서는 그냥 포맷대로 채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 비공식 산출물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 들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특성이 다르고 요구하는 게 다르고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이 문서들은 눈에 띄지는 않으나 굉장히 중요한 문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이 설계 단계에서는 보통 설계 단계가 끝나고 나서 이게 중간 보고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물론 전체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뭐 중간중간 단계별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설계 단계 이후에 중간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 단계 이후에 끝부분에 설계 단계 감리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마무리돼야만 이 설계 단계가 종료가 돼서 이제 구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 단계의 마무리가 돼야만 보통은 이제 중도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그 수행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정리하자면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소통을 위한 문서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간과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소통의 문제가 생겼고 서로가 이제 불신이 쌓이는 그러한 부분이 사실 그런 소통을 하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민하셔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사실 저도 뭐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니까 처음에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이런 문서들을 계속해서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런 서로 간의 갭을 많이 좁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계 단계에 대해서 빠르게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